세계 지도를 보면 세상이 거의 잊어버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에리트레아가 바로 그 중 하나입니다. 홍해 연안에 자리 잡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마치 언론에서도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비밀의 오아시스처럼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언제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한 채 성장하고 인터넷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의 목소리는 하룻밤 사이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디스토피아 소설이 아니라 2025년 현재 수백만 에리트레아 국민이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나라는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탈출하려 하는 곳일까요? 이제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에리트레아가 존재하지만 세계의 눈에는 거의 가려진 바로 그 지도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홍해를 따라 슈토피로마다 넘는 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쪽은 수단과 남쪽은 에티오피아와 남동쪽은 지부티와 접하며 바다 건너편으로는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가 아닙니다. 에리트레아는 홍해의 관문이라 불리며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와 수많은 상품이 지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입니다. 수도 아스마라는 과거 이탈리아 식민지 시절 작은 로마로 불리던 곳으로 지금도 아름다운 아르데코 건축물이 보존되어 있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관 뒤에는 인터넷도 자유도 부족한 폐쇄적인 도시가 있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는 억눌려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의 인구는 약 370만에서 550만 명 사이로 추정되지만 정부가 투명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나치게 높은 이주율 때문에 유엔조차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역설입니다. 작은 국토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이주 발생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에리트레아가 어디에 위치하고 왜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는 단지 위치만 보여줄 뿐 그곳 사람들의 실제 삶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에리트레아를 이해하려면 침묵의 벽을 넘어 감옥처럼 철저히 잠겨있는 사회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에리트레아에서 국가 의무라는 말은 거의 청춘을 빼앗김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군 복무는 2년 정도로 조국을 지키는 책임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에리트레아에서는 이 의무가 한 세대 전체에게 내려진 끝없는 형벌이 되어버립니다. 에리트레아 청년들은 17,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하거나 국가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공공노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악순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심지어 20년 이상 복무했음에도 여전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청년들이 무기한 군 복무를 강요당하는 나라 에리트레아에서 태어났다면 과연 남아있겠습니까? 아니면 떠날 방법을 찾겠습니까? 학교마저 징집소로 변합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반드시 에사와 훈련소에 가야 합니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없고 더 이상 고등교육의 기회도 막혀버립니다. 즉, 대학이나 직업 같은 미래의 길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차단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교육 현실 속에서 마지막 학년 학생들은 대학 입시가 아닌 군사훈련소로 가야 하고 수많은 교사들은 전문성도 없는 채 외딴 지역에 강제로 배치되어야 합니다. 에리트레아에는 독립적인 언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 라디오, 신문은 국가가 소유하며 정부의 노선을 그대로 전달할 뿐입니다. 마지막 민간신문은 2001년에 폐쇄되었고 정부에 질문하거나 비판한 기자들은 체포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실종된 채 지금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다시 말해 에리트레아에서 침묵은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시민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할 권리조차 없으며 독립적인 단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종교는 철저히 탄압을 받습니다. 수많은 후투 가톨릭 이슬람 개신교 신자들이
단지 가정에서 함께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통제는 끊임없이 스며듭니다. 전화와 인터넷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이동통신 인터넷이 없는 나라로 수도 아스마라의 극소수 사람들만 극도로 느린 속도의 유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좋아요, 라이크와 공유, 쉐르모가 제가 세상 속 잘 알려지지 않으려는 이야기를 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국제 사이트 접속 소셜 미디어 활동 혹은 해외로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의심과 감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이 해외로 나가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에리트레아는 정보의 오아시스가 되어 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알지 못하고 국민들은 글로벌 흐름에서 철저히 단절되어 있습니다. 한때 에리트레아에서 탈출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군대로만 갇힌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에서는 진실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리트레아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공식적인 전쟁은 없지만 모든 국민이 마치 전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 에리트레아는 공식적인 전쟁이 없음에도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 유출국 중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뜨거운 사막 수단을 건너고 험준한 에티오피아 산맥을 지나며 때로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지중해를 건너기도 합니다. 영국만 보더라도 소형 보트를 타고 도버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 중 4분의 1이 에리트레아 출신입니다. 이것은 단지 지도의 잘못된 위치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한 세대 전체가 치러야 하는 참혹한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원조를 거부하는 에리트레아의 자립이 과연 자부심일까요? 아니면 무거운 짐일까요? 에리트레아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일지 모르지만 그 침묵의 껍질 뒤에는 수세기 동안 지켜온 풍부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여전히 샤마샤마라 불리는 큰 흰천을 몸에 두르고 생활합니다. 여성들은 여기에 파란색과 붉은색 무늬를 수놓는데 이는 바다와 희생의 피를 상징합니다. 목소리가 억눌린 사회에서 이러한 문양은 오히려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조용한 표현 방식이 됩니다. 특히 에리트레아만큼 커피를 진지하게 대하는 곳은 드뭅니다. 분나 분나 의식이라 불리는 커피 의례는 단순히 서둘러 마시는 한 잔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공동체적 전통입니다. 의식을 주관하는 여성은 손님 앞에서 직접 커피 원두를 볶고 나무 절구에 빻은 뒤 흙으로 만든 주전자에 끓여 작은 잔에 따라줍니다. 곁들임으로는 팝콘이 제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커피가 아니라 사회적 유대의 시간이며 이웃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공동체 전체가 평화로운 공간 속에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에리트라의 결혼식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큰 행사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이어지며 흥겨운 음악과 힘찬 북소리, 그리고 특유의 구아일라 구아일라 춤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원을 그리며 서서 어깨를 박자에 맞춰 연속적으로 들썩이는데 단순해 보이는 이 춤은 공동체의 단결과 깊은 유대감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리트레에는 여전히 엄격한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마늘은 축제에서 남성과 여성이 따로 앉는 관습이 그것으로 인한 사회 속에 남아있는 보수성을 반영합니다. 에리트라의 일상 속에는 놀랍고도 씁쓸한 장면들이 숨어 있습니다. 수도 아스마라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1950, 60년대 이탈리아 시절에 생산된 클래식 자동차들입니다. 이 자동차들은 단순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도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스마라를 살아있는 자동차 박물관이라 부릅니다. 거리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야외 전시관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전통시장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에리트레아를 마주하게 됩니다. 노천 가판대에는 향신료 직물 수공예품은 물론 낙타와 염소까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은 케렌케렌 시장으로 단순한 교역의 장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이곳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만나 소식을 나누고 공동체의 삶의 리듬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그 다채로운 문화의 이면에는 가혹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지역이 하루 몇 시간밖에 전기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큰 물통에 물을 모아두고 조금씩 아껴 써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한 세면이나 빨래조차 이곳에서는 한 방울까지 절약하는 습관이 되었습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의 인사법에서도 그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악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오래 잡은 채 어깨를 3번 끌어안습니다. 이 따뜻한 몸짓에는 우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형제자매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종교는 에리트레아 사회에서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인구의 약 절반은 에리트레아 정교회를 믿고 나머지는 이슬람교와 소수 종파에 속해 있습니다. 성탄절이나 성마리아 축일 같은 종교적 축제는 언제나 성대하게 열리며 그 시기에는 아스마라의 거리와 시골 마을이 색채와 북소리 공동체 잔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축제와 의식이 정신적 유대를 만들어준다면 에리트레아의 음식은 일상생활을 가장 뚜렷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창의적이고 동서양이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며 커다란 쟁반을 중심으로 둘러앉습니다. 그 위에는 반드시 인제라가 놓입니다. 인제라는 테프테프 가루로 만든 연회색 납작빵으로 약간 신맛이 나고 부드럽고 폭신합니다. 밥을 대신하며 음식을 집어먹는 자연스러운 숟가락 역할을 합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인제라 없이는 식사도 없다. 가장 대표적인 요리는 지그니 징리로 소고기나 양고기를 매운 빨간 베르베레 고춧가루 양념에 넣고 끓여내는 스튜입니다. 강렬한 매운맛과 진한 향신료가 어우러져 먹는 내내 땀을 흘리게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에리트레아 식탁의 영혼이라 불립니다. 종교 축일에는 대신시로 시로라는 채식 스튜가 즐겨 먹힙니다. 병아리콩 가루와 향신료로 만든 간단한 요리지만 영양이 풍부합니다. 이탈리아 식민지 시절의 흔적도 음식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스마라에서는 에리트레아식 스파게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 파스타에 아프리카식 매운 소스를 더한 독특한 요리입니다. 로마와 아프리카의 뿌리 만나 만들어낸 익숙하면서도 낯선 조화라 할 수 있습니다. 에리트라의 음료 또한 특별합니다. 수아수아는 보리와 기장을 이용해 흙으로 만든 항아리에 발효시킨 전통 수제 맥주이고 미에스미엣는 꿀로 만든 전통 술입니다. 이런 음료들은 고급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공동체 모임에서 큰 병에 담아 함께 나누어 마시는 방식으로 즐겨집니다. 에리트레아 사람들에게 음식 문화는 가난 속에서도 생존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자연은 한 번 발을 디딘 이들이 여기가 정말 지구가 맞나 하고 감탄하게 만드는 경이소노 것입니다. 먼저 홍해에 위치한 달락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00개가 넘는 섬들이 옥빛 바다 위에 흩어져 있고 손대지 않은 산호초와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와 바다거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만약 에리트레아가 관광을 개방한다면 이곳은 몰디브나 세이셸에 견줄 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거의 어떤 국제 관광객도 발을 들이지 않는 닫힌 천국일 뿐입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다나킬 사막을 만나게 됩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로 때때로 기온이 50도씨를 넘습니다. 땅은 갈라져 하얀 소금 호수를 이루고 유황 온천은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으로 끌어올라 초현실적인 그림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다나키를 지옥의 문이라 부르지만 드물게 찾는 여행객들에게는 마치 외계 행성을 걷는 듯한 체험을 선사합니다. 반면 수도 아스마라, 에이스마라는 전혀 다른 세상으로 데려갑니다.
교회 영화관, 이탈리아풍 카페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마치 시간이 지난 세기에서 멈춘 듯합니다. 아프리카 한가운데서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곧 이 도시가 인터넷도 자유도 그리고 숨쉴 공간조차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곳은 케렌케렌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낙타 시장이 열립니다. 매주 수백 마리의 낙타 염소소가 모여드는 활기찬 풍경은 현대 아프리카 속에 자리한 중세 중동의 단면을 보는 듯합니다. 홍해 연안의 마사와 마사와는 한때 동아프리카의 보석이라 불렸습니다. 이 항구 도시는 아랍과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을 담고 있어 하얀 돔 좁은 골목 산호석으로 지은 독특한 집들이 즐비합니다. 전쟁의 상흔이 남아 많은 건물들이 폐허로 변했지만 바로 그 황폐함이 기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시간 속에 잊힌 도시처럼 폐허이면서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입니다. 내륙 깊숙이 들어가면 에리트레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엠바소이라를 만나게 됩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이 산은 뜨겁게 달궈진 다나킬 사막과는 정반대로 시원한 기후와 맑은 공기, 그리고 광활한 고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바다에서 사막, 그리고 시원한 산 정상까지 단 몇 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에리트레아의 지형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에리트레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 이색적인 사막, 이탈리아 건축 유산, 그리고 토착 문화까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고립의 벽 뒤에 묻혀 있습니다. 아름답지만 굳게 닫힌 보석인 것입니다. 에리트레아의 자연이 숨막히게 아름답다면 이 나라의 정치와 전쟁은 오싹할 만큼 어둡습니다. 에리트레아는 자국 국민을 가두는데 그치지 않고 그 어두운 그림자를 동아프리카 전역에 들이옵니다. 수년 동안 에리트레아 군대는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에서 전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과 인권단체의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집단 성폭행 고문, 자의적인 구금 흔적 없는 실종 체계적인 약탈 전쟁을 수익 산업으로 만드는 행위. 아스마라 정권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동시에 유엔이 에리트레아 내 인권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계는 이를 증거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부릅니다. 국민들이 빈곤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부는 여전히 거대한 군대를 유지하며 국경 안팎의 두려움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에리트레아의 가장 큰 역설 중 하나는 국가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습니다. 정권은 언제나 에리트레아는 국제 원조에 의존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드문 국가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수많은 이웃 국가들이 유엔이나 서방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에리트레아는 자립을 선언합니다. 겉으로는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 자립은 국민이 끊임없는 결핍을 견뎌야 한다는 뜻입니다. 전기, 물, 식량 발전의 기회가 부족합니다. 인터넷 정보 접근, 자유로운 교육 시스템 같은 현대 사회의 기본조차 사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에리트레아는 단순히 언론 지도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인류의 열린 상처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리트레아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요? 만약 고립을 계속한다면 이 나라는 한 세대를 통째로 잃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군대 가난 이주밖에 알지 못한 채 성장할 테니까요. 그러나 만약 문을 연다면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관광 천국이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산호섬, 초현실적인 사막, 독특한 건축 유산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정권이 과연 변화할 용기를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에리트레아인들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가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하지만 지금 현실에서 그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합니다. 에리트레아는 언론에 자주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세상이 더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좋아요, 라이크와 구독, subscribe은 제가
세상 속 아직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은 땅과 이야기를 계속 탐험하고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